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대손 삼각비, 뭐 대손 처리 이런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요즘 사장님들이 경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안 돈대요. 물론 일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일은 하는데 결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인건비도 주고 내가 산 재료비도 주고 할 텐데 서로 맞물려가지고 돈을 못 받아서 미수금 때문에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이런 미수금이 일시적인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길어지게 되면 네. 사실은 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뭐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세를 다 냈는데 전국에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우울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런 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뭐 부도나 폐업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텐데 오늘 네. 그 대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네. 즉 미수금에서 돈 못 받은 걸 세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네. 어떤 이익이 발생하나요? 매출을 했을 때 부가세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 대손 처리되면 냈던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아 환급을. 네, 네. 당연하죠. 그, 받지도 못한 거 돈만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할 때 못 받은 돈은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그만큼 이제 까다로운 조건을 당연히 두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고 네. 하나 여담이지만 그렇게 해서 막 5년 6년 지난 업체한테 못 받은 돈을 갖다 그렇게 대손 상각을 처리하면 네. 먼저 세금을 냈잖아요. 5, 6년 전에. 네. 그러면은 뭐 부가세를 좀 이자를 붙여서 더 환급을 해준다든지 소득세 법인세를 환급해준다. 그러니까 이자를 붙여서 네. 그렇진 않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못 받은 게 국가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국가는 먼저 가져가서 썼잖아요. 그건 이제 본인 사정이라 이거죠. 본인 사정이다. 본인이 잘 받았어야 되죠. 일단 대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렇죠. 네. 그 채권의 범위에 따라서 대손이 가능한 범위가 있을 텐데 네. 일단 뭐 당연히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 뭐 외상 매출금, 뭐 미수금 이런 내용으로 쓸 텐데 그 이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빌려준 돈 대여금이요. 네. 뭐 법인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투자했다든지. 못 받게 된다. 음. 이런 것들도 당연히 대손 처리는 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다가 네. 박세무사한테 친분이 있어서 그냥 빌려준 거 이것도 되나요? 거래처 관계가 아니고 그거는 쉽지 않죠. 이게 상행위에 관련된 그런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 너무 무관성이라고 하면 조금 애로가 있겠죠. 아, 나 지금 6개월째 돈 못 받고 있어. 나 이거 올해 상각을 처리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간에 대한 요건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그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돈은 못 받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상법의 그 상행위는 5년이에요. 네. 5년이 지나면 이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이제 민법에 짧게 돼 있는 것도 3년짜리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빌려준 돈은 10년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각각 틀린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사업을 다루니까 5년 정도로 상행위 채권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법에 소멸시효 정해져 있는 틀리죠. 소멸시효를 따져가야 된다. 네. 기간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1년 됐지만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거나 예. 폐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도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부도 같은 경우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지나면 대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아, 거래 상대방이 파산했다든가 뭐 감옥에 들어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좀 애매한 게 부도 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받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를 또 세무서에서는 검토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내 돈을 달라고 했던 그런 증명, 지급 명령을 받아서 집행관을 통해서 또 집행을 했는지 그렇게 했는데 재산이 없다는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부도가 났지만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는 결론이 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부도나 이제 파산 이런 걸 따질 때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그렇죠. 있을 수 회수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걸 봐야 돼요. 그러거나 아니면 상대방 그 채무자가 확실하게 이걸 변제할 능력이 없다. 없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대선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사업주가 감옥에 갔대요. 사기를 쳐서.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는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아, 감옥 가 있는 네. 놀이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교도소에 가면 그 확인원이 있더라고요. 구치소에 그 들어가 있다는. 네. 그 확인원까지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소멸시효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담당하는 그 조사관들도 적합한지를 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파산 같은 경우에 고급 파산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회수 노력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미수금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미수금이 있더라도 사실 이거를 받는 것도 시간이 소요되면서 골치 아픈데 이걸 또 증빙하라는 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좀 심플해졌으면 좋겠는데. 저도 대선 처리 좀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미수금 관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밖에 못 드리지만 근데 맨날 준다 하니까 이게 맞아요. 정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신규 거래처가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경우 좀 의심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가 결제를 초반에는 잘해줘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매출을 갖다 크게 일으키는 경우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대손 없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미래드림이 말씀드렸습니다.